아직도 명현 반응이라는 말에 속고 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속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심청환을 개발한 24년 난치병 치료 경력의 박종익 대표원장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을 복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한 반응을 명현 반응이라고 하죠. 사실 명현 반응에는 악화 반응과 호전 반응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전 반응은 치료나 건강 관리 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조금만 있으면 불편한 증상들이 사라지고 결국은 몸이 더 좋아지게 되죠. 반면 악화 반응은 치료나 건강 관리 후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몸 상태가 실제로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 방법을 다시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화 반응이 일어날 때도 호전 반응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으려면 진짜 호전 반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명현 반응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폭로하겠습니다. 명현 반응이 호전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각의 체질에 따른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적확한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와 관리를 했을 때만 호전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체질에 따른 정확한 진단 없이 무조건 호전 반응이라고 우기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작용에는 호전 반응도 있고 악화 반응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할 때도 간을 먼저 본 다음에 적당하게 양념을 추가한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호전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간도 보지 않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양념을 추가한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호전 반응과 악화 반응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음식이 맛있다는 것은 간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몸 상태가 건강하다는 것은 결국 밸런스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밸런스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무언가를 꾸준히 하게 된다면 반드시 몸 상태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악화 반응을 호전 반응이라고 우기지 않으려면 실력과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과 양심이 있는 곳을 찾으려면 여러분들 자신의 안목을 높여야 합니다. 어떤 치료나 관리를 받더라도 지금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그냥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만 한다면 일단 걸러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은 곧 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과가 뛰어난 약은 그만큼 부작용이 심하죠. 그래서 전문의약품으로 철저히 용량과 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약한 약들은 부작용이 심하지 않은 만큼 일반 의약품으로 그냥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엄격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 구별의 기준은 부작용의 크기에 달려 있죠.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누구나 먹어도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크게 부작용이 있다면 당연히 의약품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크게 부작용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그만큼 의약품에 비해서 효능 면에서는 아주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한약은 어떤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식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품보다는 기능적으로 조금 더 편향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나열을 해보자면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 한약, 그리고 일반 의약품, 그리고 전문의약품 순으로 줄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체질에 맞춰서 먹어야 하듯이 한약도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체질에 맞춰서 복용을 해야 합니다. 양약도 사실은 체질과 상황에 맞춰서 복용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양약은 건장한 서양 남성을 기준으로 용량과 성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이나 노약자에게는 다른 성능의 약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운 고추를 성인 남성이 하나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몸무게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4분의 1 정도만 쓴다고 해서 그 매운맛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청양고추 대신에 맵지 않은 고추를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여성이나 노약자에게 따로 쓰여지는 약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약약도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현 반응에 속지 않으려면 각각의 체질과 상황에 따른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치료와 관리를 받는다면 최소한 속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